안녕하세요. 음악하는 박공신입니다. 오늘은 이전 얘기를 계속해서 한국에 제가 돌아와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주에 제가 요즘 하는 연극 장수상회의 음향 오퍼레이터를 맡아서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부산에 공연을 다녀왔습니다. 사실 제가 혼자 오퍼레이팅을 하는 공연으로서는 이제 처음 하게 되었는데요. 극단 관계자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사실 첫날 공연은 제가 좀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실수하게 되는 게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이 연극 자체의 음향은 기본적으로 뭐 무대가 크던 작던 바운더리 마이크, 보통 PGM 마이크라고 불리우는 바운더리 마이크 4개를 무대 앞에다 놓고 이제 그걸로 연극의 음향을 수음해서 이제 증폭해서 주로 공연을 하게 되는데, 일단 이번 극장 같은 경우에는 공연장이 아니라 부산은행의 대강당이다 보니까 스피커 시설도 여의치 않았고 마이크를 4개를 붙여도 그렇게 음향 소리가 크지를 않아서 제가 오퍼레이팅을 하는 과정에서도 음향 소리를 듣고 소리를 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표님은 뭐 왔다 갔다 하시다가 성질도 내시고 소리가 잘 들리지 않다 보니까 집중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믹싱 콘솔에 솔로 버튼을 누르고 크게 이제 들으면서 집중을 해서 오퍼레이팅을 했는데요. 아무리 솔로 버튼을 눌러서 키운다고 하더라도 일단 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았고, 그리고 강당의 방송실이 이제 2층에 있다 보니까 무대 자체가 전혀 보이질 않았고, 그래서 영상 TV 화면에 나오는 그 조그만 영상을 보고 일단 맞추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았고, 또 처음 하는 데다가 긴장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대본을 보면서 오퍼레이팅 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뭐 이거를 계속 여러 번 해오던 과정에서 뭐 이렇게 실수를 했다 그러면 진짜 욕을 먹고 해고되어야 하는 상황이겠지만, 혼자서는 처음 하는 거였고, 제일 처음에 이 연극을 본 게 이제 평택 공연 가서 한번 공연을 그냥 관람을 했었고, 두 번째는 이것도 부산 공연이었었는데 부산 공연 가서 인수인계를 받았죠. 이전에 하던 그 음향 오퍼레이터가 하는 걸 보고 일단 어디에 사운드 이펙트를 틀고 음악을 틀고 하는 것들을 체크해서 인수인계를 했고, 막상 처음 하는 거는 이제 지난주가 처음이었죠. 근데 워낙 여기는 사공이 많습니다. 무대 감독도 있었고 대표도 공동대표다 보니까 뭐 2명이 왔다 갔다 하고 간섭도 많고 말도 옆에서 막 뭐라고 하고 있고, 또 그러던 와중에 또 배우까지 큰 실수를 해버리는 바람에 굉장히 중요한 그 연결 섹션을 배우가 소리를 못 듣고 나오질 못하는 바람에 날려버렸어요. 게다가 제 실수도 있었고 뭐 이러다 보니 첫날 공연은 거의 망쳤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근데 이게 전부 저의 책임이냐라고 따졌을 때는 저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첫날 공연이 끝나고 뭐 거의 저 때문에 공연이 망친 것 같이 이렇게 몰아간 분위기더라고요. 좀 이해가 안 가지만 뭐 어찌됐건 그래서 두 번째 날이 밝아서 공연을 하려다 보니까 다행히도 음향 렌탈 팀을 불러서 스피커 설치하고 뭐 마이크도 최대한 더 많이 설치를 해서 음향 사운드도 훨씬 좋았고, 그리고 제가 2층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오퍼레이팅을 한 게 아니라 무대 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극장 안에서 오퍼레이팅을 하다 보니까 소리도 잘 들리고 집중도 잘 돼서, 두 번째 날 공연은 이순재 선생님이 애드립을 하는 바람에 약간 타이밍을 놓친 거 한 번 외에는 거의 실수 없이 아주 성공적으로 잘 끝났습니다. 아직 뭐 그 결과에 대해서 극단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두 번째 날 공연 아주 잘 끝나서 앞으로의 공연이 이런 식으로 음향팀이 들어와서 같이 공연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뭐 어차피 극단 쪽에선 어떻게든 제작비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8월 말부터 시작하는 서울 공연의 제작비를 어떻게 갈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근데 공연을 부산에서 한 두 번째 날 공연처럼 음향 렌탈 팀이 와서 좀 이렇게 같이 하면 훨씬 더 집중도 잘 되고 잘 될 것 같은데, 극단에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건 진짜 이 바운더리 마이크 4개를 가지고 그동안 수많은 공연을 해왔는데 어떻게 공연을 해왔는지 잘 이해가 가질 않고요. 이 상태로는 공연이 사실 어려울 텐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날 왔던 그 음향 렌탈 팀도 도대체 어떻게 공연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뭐 이렇게 하라니까 그게 루틴이고 뭐 그게 일반적인 관례고 뭐 연극은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렇게 주장을 하시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저는 따라가는 거죠. 소리가 안 들리면 안 들리는 대로, 뭐 들리면 들리는 대로 뭐 이게 어거지로 막 이렇게 우장창 가는데 솔직히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웬만하면 서울 공연이나 앞으로 이어지는 어떤 지방 공연이 렌탈팀하고 같이 해서 좀 좋은 소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오늘부터 말씀드릴 얘기는 미국에서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 S 형님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사실 미국에서 올 때는 저는 이제 뮤직 프로덕션 쪽을 더 하고 싶었었는데 이상하게 그 기회가 이쪽으로 연결이 되는 바람에 일단 그 S 형님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됐었죠. 이 형님은 주로 이제 드라마 음악이나 영화 음악을 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와서 제일 첫 번째로 한 작품이 그 영화사 신시네라는 영화사 제작인 결혼 이야기. 최민수 씨와 심혜진 씨가 주연으로 한 결혼 이야기의 영화 음악을 맡게 돼서 제가 그 영화 음악을 S 형님이 이제 작업을 하시면 그거 믹스해서 녹음하고 마스터링하고 뭐 영화에 맞게 뭐 톤 잡고 뭐 그거 릴에다 떠서 당시만 해도 92년이었으니까 그때 영화 스튜디오에 영화를 가져갈 때는 릴 테이프에다 녹음을 해가지고 갔어요. 영화진흥공사 가서 그래서 그걸 틀어서 뭐 믹스하고 뭐 이런 작업을 했었었는데 어쨌든 첫 번째로 작업한 영화가 그 결혼 이야기라는 작품이었고요. 여기에는 제가 직접 출연도 했고 근데 뭐 출연료는 안 주시고 뭐 초대권 몇 장인가 받았던 것 같아요. 2장인가 뭐 이렇게 받아서 갔던 것 같은데 당시 신신에는 뭐 처음 하는 영화사였고 뭐 돈이 없다 뭐 이러면서 그냥 아는 사람들 뽑아가지고 엑스트라 시키고 뭐 이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영화의 엔지니어, 방송국 엔지니어로 출연해서 뭐 잠깐 2씬인가 나오기도 했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이 S 형님과 같이 영화 음악, 드라마 음악들을 작업을 하는데 보통 작업 프로세스는 대기 시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 와서 9시 출근해서 퇴근 시간 없음.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뭐 어쨌든 열심히 뭐 이렇게 일을 하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관례 뭐 이런 거였기도 하고 뭐 지금은 최저시급이다 뭐 이런 게 있지만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처음으로 받은 월급이 그때 한 50만 원인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 대기업 초봉 수준이 뭐 한 7, 80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한 50 정도 받고 제가 미국에서 사온 프로툴스로 녹음을 하고 이용을 하면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수익에 뭐 수익금을 좀 주겠다 하셔가지고 등록 직함은 이사 그렇지만 뭐 말하자면 그냥 따까리 뭐 S 형님의 따까리 같이 따라다니면서 일도 하고 뭐 그렇게 일을 했죠. 그래서 사실상 S 형님이 여러 가지의 일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경험은 진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영화 음악도 해보고 드라마 음악도 해보고 뭐 이런 음악들을 해보면서 기본적으로 작곡이나 편곡은 S 형님이 다 하셨지만 중간중간에 뭐 드럼을 찍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도와드리기도 했고 뭐 드라마에 제가 쓴 곡을 쓰기도 했고 뭐 그렇게 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크레딧은 다 S 형님으로 나갔죠. 근데 뭐 돈도 그렇게 많이 벌진 못하고 그랬지만 꽤 재미있었어요. 그러다가 또 무슨 일을 했냐 이게 대기 시간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뭐 가끔 쉬는 날 이럴 때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른 일들을 하기도 했는데 그것도 뭐 당시에는 이렇게 제작자들이 돈을 제대로 페이하지를 않아서 뭐 못 받는 경우도 많았고 그리고 중간에 뭐 떼이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S 형님과 만 3년을 꼬박 일을 했는데 이 일을 하는 기간 동안 뭐 재미는 있었어요. 중간에 뭐 스튜디오에서 뭐 귀신 사건도 여러 가지가 있었고 뭐 재밌는 일도 많았고 그리고 또 뮤지컬도 해서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나가지고 배우기도 많이 배우고 그렇게 됐는데 어찌됐건 이 S 형님과 끝날 때는 저는 좀 불만을 갖고 제가 독립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뭐 그렇게 싸우고 끝난 건 아니지만 뭐 그렇게 해피하게 좋게 마무리되진 않았어요. 근데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게 됐죠. 이 3년 동안 그래도 이 S 형님하고 일하면서 음향에 관련해서 어디 각 대학교에 뭐 특강을 나가기도 했고 홍대에도 나간 적이 있고 한예종에도
나가서 특강을 하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경험은 많이 쌓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덕에 이후에 경기대학교 멀티미디어 학과인가 거기에 시간 강사로 가게 돼서 2년 동안 꼬박 시간 강사로 일을 한 적도 있고 어쨌든 형님 덕에 좋은 경험들은 많이 쌓긴 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너무 여러 가지를 다양한 일을 하다 보니 이도 저도 안 된 약간 좀 그런 케이스가 돼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 S 형님과 일한 한 3년 정도의 스토리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관두기 얼마 전부터 이 스튜디오에서 약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곤 했어요. 약간 뭐 드럼의 심벌이 바뀐다거나 뭐 이런 이상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 귀신에 관련된 스토리는 이 이후에 제가 다시 한번 귀신 얘기만 간단하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